내용 좀 기억나는 대로 말해봅시다. 재현이 뭐 배웠어요? 하트셉스트라고요. 네. 이제 모세를 길렀던 사람으로 가장 유력한 사람에 대해서 배웠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최초의 이집트 그 여왕이었어요. 네, 근데 선생님이 다시 찾아보니까 최초는 아니더라고요. 네, 두 번째였대요. 그래서 아, 첫 번째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찾아보니까 두 번째라 그러더라고요. 네, 하여간 그렇대요. 그리고 서연이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그 태양신 라가 자신을 선택했다 막 이러면서 네, 맞아요. 유지시키기 위해서 막 별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지어내. 네. 근데 하트셉스트가 파라오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가 있었죠. 그쵸? 그러니까 왜 라가 내가 파라오가 되라고 했을 때 그게 통할 수가 있었어요? 평소 같았으면은 어림도 없는 얘기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왜 통할 수 있었을까요? 네, 그 유전병 얘기가 나와야죠. 그쵸? 멀쩡해서 자기만.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그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쵸? 병약하고 정신도 왔다 갔다 하는데 네, 혼자 그 능력을 발휘했죠. 그쵸? 네, 그래서 선생님, 네, 아니면 그 신라 같이 골품제도 같이 그런 건가요? 그렇다기보다도 그 왜 유전병이 왜 찾아왔어요, 재현아? 그러니까 근친혼 해가지고 네, 근친호는 왜 했어요? 그 뭐지? 태양신 푸드. 라의 아들이라면서 그래서 네, 그쵸. 예, 나가요. 예.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그 신의 혈통을 지켜야 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피가 섞이는 거를 방지하려고 남매끼리 결혼했잖아요. 그쵸? 네. 네. 네, 근데 골품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쵸? 네. 네,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그 신분이 정해져 있다. 그 정도가 골품제니까요. 그쵸? 그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성골끼리만 결혼하다 보니까 그 왕이 줄어들어서 그 신라에서 그 여왕이만 반대죠. 반대죠. 성골끼리만 결혼했으면은 성골이 계속 남아 있었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성골끼리 결혼해서 낳으면 성골이지만 성골하고 진골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귀족하고 결혼하면은 진골 귀족 나오잖아요. 그쵸? 네. 근데 나중에 그런 식이 되니까 성골끼리만 결혼했으면은 성골 후손이 남을 텐데 귀족들하고 계속 결혼하다 보니까 성골의 숫자가 계속 줄고 나중에 진골의 귀족만 계속 늘어나게 되다 보니까 나중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성골이 하나도 안 남아 있게 되는 거죠. 그쵸? 아, 유전병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군요. 성골이 왜 줄어드느냐? 성골끼리만 결혼한 게 아니라 귀족하고도 결혼하고 또 이렇게 결혼하고 저렇게 결혼하고 하다 보니까 순수 혈통이 어떻게 돼요? 사람 계속 줄어드니까 성골이 없어지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집트는 어떻게 돼요? 그걸 방지하려고 남매끼리 결혼시켰더니 유전병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쵸? 네, 그런 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집트 왕실도 막 첩에 나중에 이제 자녀가 막 대가 막 다 끊기니까 이제 첩의 아들도 결국에는 어쨌든 반쪽 신성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그게 그나마 가장 순수하니까 그 사람들 막 파라오 자리에 앉히고 네, 그런데도 또 남매 결혼시키고 이런 데가 이제 그 이집트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근데 통치는 잘했다. 그래서 황금기, 이집트 황금기를 이룩한 그 모세를 입양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 여자 파라오가 이제 하트셉스트였다라는 얘기했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투투모세 3세로 넘어가 볼게요. 이 사람은 그 하트셉스트가 계모예요, 계모. 그러니까
그 투투모세 2세하고 결혼했었잖아요. 그쵸? 하트셉스트하고. 근데 2세가 이제 그 하트셉스트 사이에서는 자녀를 못 낳고 이제 파라오들은 원래 첩을 많이 둡니다. 근데 원래 그 첩의 자식들은 이제 왕위 계승에 이제 들어오지 못하는데 하트셉스트가 이제 여자 파라오다 보니까 후사가 없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하트셉스트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쯤 돼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파라오가 이제 그 계승을 하게 돼요.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못했을 텐데, 예, 그렇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트셉스트가 자기가 어쨌든 여자이다 보니까, 어쨌거나 이제 가장 가까운, 뭐라고 해야 되나, 원래 그러니까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다 보니까 하트셉스트가 약간은 견제를 해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그 아버지가, 그쵸? 이 사람이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데, 이 첩의 아들이, 그 파라오가 돼야 된다라는 유언을 남겼는데도, 그 하트셉스트가 내가 계시받았다라고 하면서 20년 넘게 통치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 하트셉스트는 그동안에 이제 그 점점 자라가지고 이제 성년이 된 거예요. 네, 그런데도 하트셉스트가 이제 물러나지 않으니까 죽을 때까지, 그쵸? 네, 그 밑에서 조용히 지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공식 행사가 있으면 참여는 하게 해요. 어쨌거나 그 유언할 때 이 사람한테 넘겨주라고 했으니까 또 살아 있으니까 또 그리고 자기가 후사를 남길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죽은 이후에 어쨌든 파라오가 되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참여는 하게 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어떤 행사에 초대했을 때 거기에 중심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까이 놓잖아요. 그쵸? 그래서 주목받는 자리에다 놓고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뭐 그런 사람들은 저 뒤에 안 보이게 막 놓게 하잖아요. 그쵸? 자리를. 네. 네, 그런 곳에다가 이제 한 20년 동안 두게 하고 그 행사에서 뭐 무슨 발언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이제 한 20년의 시간을 지내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제 세상을 떠나고 이제 막 이어서 파라오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미스테리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하트셉스트가 살아 있었을 때 자기가 묻힐 그 무덤을 거대하게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만들었겠죠. 당연히 만들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무덤이 발견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발견됐는데 시신이에요. 네, 맞아요. 여기 보는 것처럼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뭐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요? 하트셋 하트스트에 미라가 있겠구나라고 해서 보는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쵸? 그래서 투트모세 3세가 생전에 준비해 놓은 무덤에 장사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디에 묻혔다는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최근래에 이르기까지 이 하트셉스트의 미라가 어디 있는지를 못 찾습니다. 그러다가 1903년인가에 그 발견이 되기는 해요. 근데 한 사람은 이제 하트셉스트의 유모로 밝혀졌고 한 사람은 이제 신원 미상의 여자 미라로 밝혀졌거든요. 근데 이 미라가 이제 나중에 하트셉스트라고 이제 어느 정도 결론이 나게 되는데요. 근데 원래대로라면 이 미라가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피라미드. 자기 그 무덤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엉뚱한 곳에 유모랑 같이 장사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치는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쵸? 이게 이제 미스터리가 남는 거예요. 도대체 왜 투투모세 3세가 이렇게 되었는가? 이렇게 했는가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최근까지도 도대체 어디 묻혀 있는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발견된 하트셉스트의 유모랑 함께 발견된 미라가 하트셉스트라고 판명나는 과정이 약간 좀 의문의 여지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어떤 함에 하트셉스트라고 하는 이름이 쓰여져 있고요. 그 안에 그 함을 열어보니까 이빨이 하나 들어있었대요. 그게 2007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트셉스트의 이빨이겠구나라고 생각하겠죠. 그쵸? 네. 그리고 이제 그 신원 미상의 그 미라를 이제 살펴보는데 그 이빨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이 미라가. 네. 그래서 그 이빨 빠진 자리를 CT로 여러 개 찍어가지고 위치를 이렇게 빠져나간 자리하고 그런 것들을 맞춰보니까 정확하게 딱 맞더래요. 네, 그래서 이 미라는 하트셉스트다라고 결론을 낸 상태인데 좀 근거가 좀 약하긴 하죠, 그쵸? 네. 네. 혹시 이거 정확하게 맞는다라고 했지만 혹시 실수한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좀 오래됐으니까 막 치아도 부실부실하고. 네, 그쵸. 이게 몇천 년 전 건데, 그것도 그렇고, 통 안에 들어있었다라고 해서 하트셉스트라고 하는 이름이 써져 있는 통 안에 들어있다고 해서 그게 하트셉스트의 이빨이라고 100%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그것도 조금 의아해요. 그쵸? 네,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조금, 그렇습니다. 가장 확실한 거는 하트스프트의 아버지의 미라가 있거든요. 그 투트모스의 1세인데 그 사람의 DNA하고 여자 미라의 DNA하고 그 검사해 보면은 나오겠죠. 그쵸? 예. 네. 근데 그 검사 결과는 발표를 안 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거 해보면 가장 쉽고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쵸? 네. 네, 근데 그 검사 결과는 발표하지 않고 그 이빨을 맞춰보니까 이 사람이더라 라는 식으로만 그래서 신원이 확인됐다 이렇게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약간 조금 애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어디 있는지 모른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 이집트 당국에서는 이거 하트셉스트 맞다라고 확정적으로 주장은 하고 있고 네, 그거를 넘어서서 중요한 거는 어쨌거나 하트셉스트가 그 당시에 자기가 준비해 놓은 무덤에 장사됐느냐라고 하면은 그랬다는 거예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예, 안 그쵸? 그랬다. 네,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왕들은 자기 무덤 안에서 미라로 발견이 됩니다. 그쵸? 근데 하트셉스트는 거기에 그 사람의 무덤이라는 그 기록도 다 있고 그 다 맞는데 거기에서 유일하게 하트셉스트의 미라는 발견이 안 되고 엉뚱한 데서 하트셉스트의 유력한 그쵸? 미라로 유력하게 여겨지는 미라가 다른 데서 발견이 된 거죠. 그쵸? 근데 어쨌건 그 안에 하트스프트의 미라는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투트모세 3세가 거기에 장사를 지내지 못하게 했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추론을 하는 거죠. 한 20년 가까이 이제 요 배경에 주목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그 파라오가 됐었어야 되는데 자기가 파라오 한다면서 그러니까 태양신 라의 뭐 계시가 왔다라고 하면서 20년 넘게 자기를 저쪽 뒤에 쭈구리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원한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이제 주장이 제기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력하게 이제 받아들여졌던 학설인데요. 최근에는 반론도 많이 나와요.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이제 하트셉스트와 관련된 그런 어떤 유물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은 그, 파라오가 원한을 가지면은 이렇게, 어,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남아있는 건물이나 기록에서 막 이름들 다 파내고 막 유적과 유물들 다 파괴해버리고 이런 것도 가능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정도의 원한을 품었으면은 아마 그렇게
진행돼야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기에는 너무 많이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네, 그러면 왜 무덤에 장사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은 또 의문이죠. 그쵸?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거예요. 정말로 원한을 품은 게 맞느냐, 그런 것도 같고, 그렇지 않은 것도 같고, 그쵸? 네, 그런 양쪽의 주장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한을 갖는다는 사람들의 이제 논조에서 보면은 이거는 너무 크다. 왜냐면은 이집트 사람들은 시신이 미라 상태로 무덤에 온전히 보존되어야 4, 5세기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근데 거기에 되지 못하게 했으니까 뭐예요? 이제 투투모세 3세는 4, 5세기에 가면은 이제 그 영생을 얻은 하트셉스트를 만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죠. 그쵸?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복수를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반론도 있다고 선생님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고대 역사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의 이런 간접적 추론으로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그래서 한 발 더 나가서 많은 역사가들이 암살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의심하는 부분까지 그 제기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건 그 이빨 가지고 맞춘 그 미라 있잖아요. 그쵸? 네, 그 미라는 이렇게 그 해보니까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뇌나 이런 부분에 암이 진행이 돼서 죽은 것으로 나온대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하트셉스트의 미라가 맞다면은 암살한 거는 아닐 가능성이 크죠. 그쵸? 네. 어차피 중병으로, 그쵸? 네, 세상을 떠난 거니까요. 자, 네. 네, 왜요?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근데 그게 맞다면이에요. 그쵸? 네, 가정법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투투모세 3세가 하트셉스트를 지지했던 그 사람들의 무덤을 이제 파헤치기까지 하는 그런 일도 벌였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간접적인 증거들을, 그 사실들을,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해석하는 부분에서, 일부 그 학자들은 이거는 원한을 가지고 한 게 맞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랬던 투투모세 3세고요. 그리고 만약에 모세가 하트셉스트가 입양한 자녀가 맞다고 치고 계속 남아 있었다면은 누구랑 경쟁했을까요? 파라오 지위를 놓고 투투모세 3세. 3세하고 경쟁을 했겠죠. 그쵸? 그래서 되게 이제 뒤에 또 의미심장한 부분인데 뒤에 나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집트로 모세를 보내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들이 모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라고 나오죠. 그쵸? 근데 투투못의 3세의 치세가 마무리되는 그 시점하고 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것도 되게 재밌죠. 그쵸? 예. 그래서 다 죽었다.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투투모세 3세. 네, 그쵸. 모세를 없애서 자기의 왕권을 공고히 하려고 했던 투투못의 3세와 그들을 따르던 신하들이 다 세상을 떠났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쵸?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또 나올 거예요. 자, 어쨌거나 이제 그 모세가 이제 일단 그게 맞다고 치고요. 확정적인 건 아니에요. 잠정적인 겁니다. 그렇게 가정을 한 상태에서 투투모세 3세는 이제 어떤 그 통치를 폈느냐, 군사 부분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냈다고 해요. 하트셉스트는 뭐예요? 무역이나 그다음에 뭐 문화 이런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내서 평화로운 시대를 이룩한 파라오로 기록되잖아요. 투투모세 3세는 뭐냐면은 정복군주.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누구예요? 우리나라의 정복군주 하면 누가 떠올라요? 고구려의
광개토대요. 광개토대왕, 그쵸?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틈만 나면은 어디로 나가요? 당대 이집트에서는 서쪽이나 남쪽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음, 이집트 서쪽에 뭐 있어요? 사막이요. 사하라 사막으로 원정 나갈 거예요? 거기 원정 가서 뭐해요? 그쵸? 그러니까 원정 가면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지역을 거쳐서 비옥한 초승달지대 있죠. 그쵸? 네.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7차례나 그 해외 원정을 떠나게 돼서 결국 어디까지 도달하느냐? 초승달지대의 모든 왕과 싸워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이라고 하는 게 어느 세력권 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집트 문명권 안에, 세력권 안에 들어오도록 그 전체를 다 군사적으로 제패한 왕이 누구다? 투투모세 3세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네. 그래서 고구려로 치면 광개토대왕에 비견될 만큼 세력권을 넓힌 이집트의 파라오가 투투모세 3세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정복한 지역을 뭐라고 불렀느냐? 위성이라고 부르면서 자기 군대와 총독을 남겨두어서 그 세력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근데 본국에서 지원이 안 오면은 이런 식으로 세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걸 유지할 수 없으니까 군대와 총독을 남겨둔 거죠. 그쵸? 그래서 그 이집트가 이 군사력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접수한 그런 부분들이 이집트가 쇠락하면서는 더는 유지를 못하게 돼요. 그쵸? 그런 부분들도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의 속국은 아니잖아요. 그쵸? 네. 미국의 그 세력권 안에는 들어있지만 속국은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집트가 이런 식으로 당대 패권을 이렇게 놓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 마치 조공 바치듯이 들어온 그런 나라들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쵸? 점령은 안 당해도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거죠. 함께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랬던 투투모세 3세가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인 아메노테프 2세가 이제 즉위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연대상으로 그 표준 연대기가 맞닿는 가정 안에서 그 성경에 나오는 바로 왕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제 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연대에 대해서는 우리는 성경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쵸? 그리고 솔로몬 왕 4년에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자, 이집트에서 480년 전에, 그쵸? 그 성전을 짓기 480년 전에 출애굽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요 두 연대를 더하면은 1447년 부근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는 1년을 여기다 더하고 빼기도 해요. 그래서 1446년이나 1447년경에 이제 출애굽을 한 것으로 그 연대가 계산이 돼요. 네, 표준 연대기로 쭉 계산하면은 아메노테프 2세가 1447년에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게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그쵸? 네, 하나님이 바로를 보내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 목숨을 찾던 사람들이 이제 죽었으니까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쵸? 네.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지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간접 증거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한 연대가 언제인지를 이제 놓고 다양한 학설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기준을 성경으로 삼잖아요. 그쵸? 성경을 기본으로 삼고 이집트 연대를 거기에 맞춰서 잘 확정을 해보자 이렇게 접근을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접근할 것 같아요? 진화론? 네, 이집트 연대기나 다른 세속의 연구 결과물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조정하려고 할까요? 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하지 않으려고 하고.
네, 성경에 나오는 연대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1447년경에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고고학자들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닌데 그 당대에 뭐 광범위한 파괴가 일어났던 거, 이집트도 막 그래서 막 이렇게 그 막 절절절절 막 이렇게 그 주저앉는 시기가 있거든요. 이집트를 비롯해서 중근동 전역이 그냥 막 이렇게 뭐 재앙과 재난으로 빌빌빌빌거리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고고학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1240년경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때 출애굽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성경이 480년 전에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죠,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꺼이 어, 그 연대를 줄이려고 한다, 안 한다?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480년 전에 1447년에 나온 게 맞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세속의 연대기들이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리고 파라오가 되자마자 모세가 찾아와서 이스라엘을 풀어달라고 한 셈. 이게 성경에 나오는, 그쵸? 네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때랑 또 딱 맞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집트 기록에 이제 있는 아멘호테프 2세에 대한 기록은 어떻게 나오느냐? 군사적인 재능과 야심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놨잖아요. 당대 세계를 군사력으로 다 평정해 놨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자기는 그거보다 더 큰 업적을 이룩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런 것들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막 펴니다. 그래서 그 치세 초반부에 보면은 막 뭐 그런 원정들을 준비하는 그런 쪽으로 막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뭐 떠났다는 뭐 얘기도 나오는 것도 기억하는데 근데 갑자기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와요. 이게 되게 재밌죠, 그쵸? 이게 고대 역사의 전형적인 기술 방법인데 그 부끄러운 역사를 가리는 그런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막 이렇게 해서 되게 떠났다. 근데 떠나서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라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 전쟁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진 거예요. 아, 네, 이렇게 기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멘호테프 2세가 처음에는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할 것처럼 하는데 갑자기 그 뒤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는 또 그렇게 보는 거죠. 아, 이 출애굽 사건 때문에 이게 큰 타격을 받았겠구나. 실제로 그 이스라엘 뒤를 막 그 추격해 가잖아요. 그쵸? 네. 추격해 가는데 그거 다 말 타고 가잖아요. 그쵸? 병거와 말 타고 당대 최고의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은 기갑 부대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쵸? 그러다가 예, 쓸려 나가서. 보병은 느리니까 됐고 그쵸? 뭐 비행기 타고 막 이런 거 뭐 전차 타고 막 열심히 추격하는 겁니다. 자, 그랬다가 그게 어떻게 돼요? 다 쓸어버렸어. 다 없어져 버렸죠. 자, 그러니 해외 원정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자, 그렇게 되니까 그 아버지가 수립해놨던 이런 위성이라고 부르는 이 지역 세력들 다 떨어져 나갈까요? 안 떨어져 나갈까요? 떨어져요. 다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군사적인 것들을 뭐 엄청나게 많이 준비하고 실행을 했겠지만 시행을 못하니까 기록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죠. 오히려 다 떨어져 나간 얘기밖에 없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이제 또 유력하게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아멘호테프 2세한테 그 장자가 있었던 거를 분명히 기록으로 남아 있거든요. 근데 요 다음 왕이
장자가 아니다라는 게 또 기록으로 남습니다. 아, 그 그러니까 유효점 때문에. 네? 그 장자 제한 때문에.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또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그 왕위 계승 원칙이 장자가 이어받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장자가 못 이어받았다는 건 분명해요. 네, 왜 못 이어받았다라는 부분은 역시 나올까 안 나올까요? 올라와요. 역시 안 나옵니다. 승자의 역사. 네, 재밌죠, 그쵸? 그래서, 이것도 그 10번째 재앙 때문에 장자가 죽어서 그런 것이다라고 이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그래서 실제로 그 뒤를 이은 투투모세 4세가 장자가 아니었는데도 왕을 잇게 되는데 꿈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하루는 뭐 사막인가 어디에서 여행을 하고 있었나, 뭐 사냥을 하고 있었나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쳐서 잠이 듭니다. 잠이 드는데 갑자기 꿈속에서 그 우리가 보는 그거 알죠? 스핑크스 알죠? 그쵸? 네. 네. 그 스핑크스가 나오더니 지금 자기가 땅 밑에 이렇게 모래 밑에 묻혀 있다고 나를 꺼내줘서 햇볕을 받게 해주면은 네가 왕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그 제안을 했대요. 그러니까 투투모세 4세가 어떻게 그 했냐면은 어 나는 장자가 아닌데 어떻게 내가 왕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네, 근데 이 스핑크스가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그래 그럼 뭐 믿져야 본전이지라고 하면서 투투모세 4세가 사람을 이제 동원을 해서 이렇게 그 스핑크스를 모래에서 꺼내줬다고 합니다. 네, 그랬더니 실제로 어떻게 된 거예요? 왕이. 투투모세 4세가 왕위에 올랐어요. 네, 그 이야기가 거기 그 스핑크스 거기에 이야기로 다 기록이 돼 있대요. 네. 네, 그러니까 장자가 아닌데 왕이 됐다라는 게 분명히 밝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장자는 죽었거나 쫓겨났거나인데 우리는 성경을 이제 그 믿는 사람들이니까 10번째 재앙으로 그렇죠? 죽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메노테프 2세가 그 뭐냐 시편의 내용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뒤를 쫓아가는 거죠. 그쵸? 그때 그래서 그 군대들 다, 날아갈 때 같이 익사한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데, 네, 성경을 좀 더 유심히 보는 사람들은, 그 기록은 시편의 기록이고, 창세기에서는 바로가 물에 빠져 죽은 내용은 안 나오거든요. 네. 그 군대와 장교들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시편에서 그것을 노래할 때 바로와 그의 군대를 물에 던지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건 시적인 표현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를 실제로 물에 던졌다는 게 아니라 바로의 그 모든 것들을 물에 던졌다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메노테프 2세는 그때 익사한 게 아니라 그 뭐냐 그 군대만 그쵸? 군대만 그때 다 익사한 것이고 아메노테프 2세는 그냥 돌아와서 그쵸? 돌아와서 이제 뭐 나름 통치를 하지만 큰 타격을 받았고 뭐 정예병력 다 잃었고 하니까 비리비리비리 하면서 그쵸? 세상을 떠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사람의 시신이 발견이 돼요. 실제로 이 사람의 그 무덤에서.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물에 빠져 익사했다면은 그 시신이 어떻게 거기서 발견되겠느냐라고 반론을 제시를 하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성경도 그렇게까지는 얘기는 하지 않는다라고 다시 그 말해주는 사람이 있고 시편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은 아니야 그때 빠져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러면 이 발견되는 이 시신은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명쾌한 해설을 내놓지는 사실 못합니다. 그들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그런 것으로 그래서 여겨진다라고 쓴 이유가 그거예요.
물에 빠져 익사한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닐 가능성도 있고 실제로 성경도 아닌 부분에 대해서 여지를 어느 정도 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멘호테프 2세가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사람의 그런 거예요. 원래 그 무덤이 있으면은 무덤이 대부분은 다 완성된 다음에 이 사람이 안치돼요. 그쵸? 네. 예. 그러니까 이 익사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다 완성된 다음에 거기에 안치가 되는데 그래서 그 하트세프트 같은 경우는 완성이 된 이후에도 투투모세가 못 들어가게 했잖아요. 그쵸? 근데 아멘호테프 2세의 무덤은 완성이 안 된 상태였어요.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이 사람의 시신만 거기다 갑자기 휙 들어가는 겁니다. 네, 갑자기 죽었다라는 얘기죠. 그쵸? 네. 그러니까 왜 갑자기 죽었느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이 부분들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은 거기 쫓아가다가 물에 빠져서 익사한 거다. 그래서 갑자기 거기에 장사를 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선생님 이 부분들을 긍정하는 증거도 얘기했고 부정하는 반론도 같이 얘기해 줬어요. 그렇지만 성경의 그 본래 내용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 이렇게 해를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성경이 뭐 잘못됐다라고 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입증해주는 그런 부분은 역시 없는 거예요. 그쵸? 오히려 성경이 맞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투투모세 4세가 그렇게 해서 장남이 아닌데도 즉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으로 무너진 이집트 수습하면서 아멘호테프 3세한테 왕위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멘호테프 2세가 이제 그 모세한테 두들겨 맞았던 그런 바로가 되는 것이고, 그쵸. 그 사람의 아들이어서 이제 정신 없었던 거죠. 수습하느라.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수습이 돼갈 쯤에서 이제 아멘호테 3세가 등극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무너진, 이집트를 다시 복구하는 데 성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무역을 장려하면서 여러 나라 우호 관계를 맺고 이집트가 번영하게 하는데요. 신왕국이 어쨌든 고대 이집트 중에 가장 그 찬란했던 왕조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번영했던 시기가 언제냐라고 하면은 이 아멘호테프 3세의 시기로 꼽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출애굽 시기 때쯤에서 그러니까 물론 표준 연대기가 맞다는 가정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쯤에서 이집트의 상황이 어땠는지 그리고 요때만 갑자기 군사란다. 요때쯤에서 갑자기 역사 기록에 공백지가 생기고 그쵸? 왜 그런지 미스터리가 생기면서 설명은 안 나와요. 근데 이런 게 그 자기 자국 역사의 불리한 부분을 생략한 고대 그 기록의 전형적인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요때 분명히 이집트의 치욕적인 어떤 일들이 있었다. 라고 보는 거는 사실 뭐 우리의 신앙적인 의미를 차치하고서라고서 본다고 한다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근데 어쨌든 우리는 성경적 절대 연대기를 따라가다 보면은 마침 표준 연대기의 요 시대랑 고 시대랑 너무 잘 맞아떨어지니까 표준 연대기가 그쵸? 그 역사를 추적한 그런 연대기인 것 같다. 이렇게 일단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